나는 항상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직장에서 야근을 밥 먹듯 하며 돈을 벌었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몸으로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아내의 불평을 들어주었다. 오빠, 너만 없으면 난 자유로울 텐데, 그녀의 그 말은 매일 밤 내 가슴을 쑤셨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 민준이가 있었으니까. 그 아이는 내 전부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빠, 오늘도 최고야 하며 안겨들었고 그 미소가 나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 고통이 영원할 리 없어. 언젠가 가족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그날 인천공항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우리는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다. 민준이의 졸업 선물로 내가 모은 돈으로. 비행기 탑승 직전 아내 지은이가 갑자기 짐을 챙겨 나를 밀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얘야, 너는 여기서 기다려. 민준이랑 나 먼저 가. 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뭐? 왜? 같이 가야지. 민준이가 내 쪽을 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건 비웃음이었다. 아빠, 미안. 엄마가. 우리 이제 너 없이도 괜찮아.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들은 게이트로 사라졌고 나는 홀로 남았다. 지은이가 돌아보지도 않고 소리쳤다. 집에 가는 길 조심해. 혼자서 그 말은 칼날처럼 내 목을 베었다. 공항의 소음이 귀를 때렸지만 내 머릿속은 텅 비었다. 배신. 그 단어가 반복되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울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지나갔지만 상관없었다. 내 가족이 날 버렸다. 그날부터 내 삶은 복수의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공항 벤치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핸드폰을 꺼내 지은이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제 끝이야. 이혼 서류 올게. 그리고 민준이의 메시지. 아빠, 너는 항상 우리 짐이었어. 그 글씨가 눈에 박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다. 좋아. 하지만 후회할 거야. 그 후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약점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회사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민준이는 학교에서 약을 하며 친구들과 어울렸다. 나는 몰랐던 사실들이었다. 내 인생의 절반을 바쳐 키운 가족이 나를 이렇게 찔렀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칼을 되돌려줄 터였다. 복수는 차갑게, 논리적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감정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그리고 그 분노는 나를 재탄생시켰다. 나는 공항을 나서며 다짐했다. 그들은 날 버렸지만 나는 그들을 영원히 후회하게 만들겠어. 집으로 돌아온 나는 문을 열자마자 텅 빈 집의 냄새를 맡았다. 지은이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마저도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지난 15년을 되새겼다. 결혼 초,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지은이는 오빠, 너랑 있으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라고 속삭였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민준이가 태어나자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야근, 주말 근무, 심지어 건강을 포기하며. 하지만 지은이는 변했다. 너는 돈벌이 머신일 뿐이야. 그녀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나는 참았다. 아이를 위해. 학교 행사에 가면 다른 아빠들은 가족과 웃으며 사진을 찍는데 나는 혼자 서 있었다. 지은이는 바빠서 못 가라고 했고
민준이는 전마가 더 좋아라고 했다. 그때마다 내 자존심이 상처받았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아빠는 괜찮아. 이제 그 미소가 헛웃음으로 변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다. 지은이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했다. 나의 IT 지식이 여기서 빛을 발했다. 오래전 취미로 배운 스킬이 이제 무기가 되었다. 그녀의 채팅 기록, 상사와의 불륜. 오빠, 주말에 만나자. 그 바보 남편은 모를 거야. 그리고 민준이의 계정, 마리화나 사진, 파티 초대장. 아빠 없으니 자유로워. 그 증거들을 스크린샷으로 모았다. 내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을? 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적이 생겼어.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전문가 김 변호사. 증거가 많네요.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겁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부인분의 불륜을 회사에 제보하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에요. 천천히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나는 지은이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녀를 지켜봤다. 그녀는 상사와 손을 잡고 웃었다. 그 장면이 내 뇌리에 새겨졌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는 걸 봤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나는 그 사진을 저장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악몽 속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집에 가는 길 조심해. 그 말이 반복되었다. 나는 베개를 물어뜯으며 울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나는 다시 강해졌다. 나는 헬스장에 가서 몸을 단련했다. 약해진 몸을 다시 세웠다. 그리고 책을 읽었다. 심리학, 복수, 인간의 약점에 대한. 사람은 잃을 때 가장 약해진다. 그 문장이 내 나침반이 되었다. 나는 그들의 약점을 노렸다. 지은이의 자존심, 민준이의 미래. 나는 서서히 움직였다. 먼저 민준이의 학교에 익명 편지를 보냈다. 민준이가 마약을 합니다. 조사해주세요. 교장실에 도착한 편지는 파문을 일으켰다. 나는 멀리서 그 혼란을 지켜봤다. 민준이가 호출받아 울며 나왔다. 아빠, 이게 다 내 탓이야. 그는 나한테 전화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날 내 마음속에 작은 쾌감이 피어났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후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지은이는 재산 절반을 요구했다. 너는 나한테 빚졌어. 15년 동안 그녀의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좋아요. 하지만 증거를 보시겠어요? 나는 USB를 건넸다. 불륜 사진, 채팅 로그.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합의 이혼으로 가조의 지은이는 나한테 전화했다. 얘야, 이 새끼야. 어떻게 이런 짓을.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가 먼저 시작했어? 공항에서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민준이가. 하지만 나는 끊었다. 사과는 늦었다. 민준이의 학교 소동은 커졌다. 상담교사가 그를 불러 조사했다. 민준아, 왜 그런 짓을 해? 민준이는 부정했지만 증거가 쌓였다. 친구들의 증언, 내 익명 제보. 그는 집으로 돌아와 지은이한테 소리쳤다. 엄마,
이게 다 엄마 탓이야. 아빠가 없으니까 나는 그 통화를 엿들었다. 내 전화기를 해킹해 놓은 덕분이었다. 그들의 싸움 소리가 내 귀에 음악처럼 들렸다.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었다. 밤에 혼자 앉아 민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봤다. 아빠, 사랑해 이 그 말은 이제 독이 되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왜 가족을 위해 그렇게 살았을까? 심리학 책에서 배웠다. 스톡홀름 증후군. 피해자가 가해자를 사랑하게 되는? 나도 그랬다. 나는 그 감정을 끊어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직장에서 승진을 포기하고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자유로운 시간에 복수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 지은이의 상사는 대기업 임원이었다. 나는 그의 약점을 파헤쳤다. 세금 탈루, 뇌물. 인터넷 다크웹에서 정보를 샀다. 비싼 돈이었지만 가치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국세청에 제보했다. 며칠 후 뉴스가 떴다. 대기업 임원 세금 탈루 적발 지은이는 회사에서 호출받았다. 불륜 상대가 그녀의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울부짖었다. 이게 다 내 짓이야. 그 새끼 민준이한테 말했다. 민준이는 대답 대신 문을 쾅 닫았다. 나는 멀리서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걸 지켜봤다. 하지만 쾌감은 짧았다. 내 마음속에 공허가 생겼다. 복수는 나를 채워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구멍을 팠다. 나는 상담사를 만났다. 당신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어요. 복수는 일시적이에요. 그는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다. 민준이가 나한테 연락했다. 아빠, 도와줘. 학교에서 퇴학 위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침묵했다.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는 울었다. 아빠. 미안해. 그 사과가 내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강해졌다. 늦었어. 나는 전화를 끊고 다음 계획을 세웠다. 지은이의 직장 생활을 끝장내기. 그녀의 상사가 구속되자 그녀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나는 그 틈을 노렸다. 그녀의 이력서에 가짜 정보를 흘렸다. 불륜 스캔들 여성 채용 사이트에. 그녀의 구직이 막혔다. 그녀는 절망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그녀의 일기 앱을 해킹해봤다. 그 안에는 후회로 가득 찼다. 공항에서 그랬던 게 후회돼.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 읽으며 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지웠다. 감정은 약점이다. 겨울이 왔다. 서울에 눈이 내리던 날,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그들을 생각했다. 민준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지은이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았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민준이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에서 들려왔다. 나는 그 파일을 반복 재생했다.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을 달랬다. 하지만 밤이 되면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괴물이 된 걸까? 아니, 그들은 먼저 날 괴물로 만들었다. 공항에서의 그 순간 내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냥 한 남자였다. 나는 새로운 관계를 시도했다. 옛 동창 수진이를 만났다. 오빠,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어두워 그녀는 물었다. 나는 털어놓지 않았다. 그냥 피곤해.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웃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복수의 다음 단계? 민준이의 미래를 노렸다. 그는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었다. 나는 그의 성적표를 조작할 수 있는 해커를 고용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 그의 점수가 떨어지게 만들었다. 모의고사에서 최저점. 그는 패배감에 빠졌다. 아빠가 도와줬으면 그는 중얼거렸다. 지은이는 그걸 알자 소리쳤다. 내가 약을 했으니까 모자 싸움이 격렬해졌다.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현실은 더 잔인했다. 지은이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병원에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민준이가 나한테 전화했다. 엄마가 아빠, 와줄래?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망설였다. 가야 할까? 내 손이 떨렸다. 하지만 갔다. 병실 문 앞에서 지은이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너 요왔어.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랬어?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공항에서 내가 미쳤어. 민준이가 나를 부추겼어. 그는 내가 싫대. 그 고백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민준이가? 내 아들이? 나는 민준이를 불렀다. 복도에서. 왜 아빠를 버렸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빠는 항상 엄마 편이었어. 나한테 신경 안 썼어. 거짓말. 나는 매일 그에 위해 살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아이는 왜곡된 사랑을 배웠다. 지은이의 독이 스며든. 나는 병실을 나왔다. 이제 끝이야. 그 복수는 절정에 달했다. 나는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보했다. 민준이의 마약, 지은이의 불륜 관련 범죄. 그들은 조사받았다. 민준이는 소년원행, 지은이는 재판. 뉴스에 떴다. 가정 파탄, 불륜과 마약 스캔들. 나는 TV를 보며 차가운 맥주를 마셨다. 승리감.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이게 내가 원한 거였나? 재판 날이 왔다. 법정은 차가웠다. 지은이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민준이는 후드를 뒤집어 쓰고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그들은 나를 버렸습니다. 공항에서 가족을 위해 산 내 삶을 짓밟았습니다. 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는 나를 보며 울었다. 미안해. 제발. 하지만 나는 시선을 피했다. 판결, 지은이 유죄, 2년 집행유예. 민준이는 보호관찰. 그들은 법정을 나서며 서로를 탓했다. 내 탓이야. 그 소리가 내 귀에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텅 빈 방을 채우기 시작했다. 새로운 가구, 책장. 수진이가 도왔다. 오빠, 이제 새 출발이야.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처음으로.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다. 밤에 꿈을 꿨다. 공항에서 그들이 웃는 꿈이 집에 가는 길 조심해. 깨어나 땀에 흠뻑.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민준이가 편지를 보냈다. 아빠, 나 잘못했어. 소년원에서 반성 중이야. 읽으며 가슴이 아팠다. 용서할까? 하지만 지은이의 전화가 왔다. 민준이를 데려가. 나 혼자 못 키워.
이기적인 말에 나는 거절했다. 내가 키운 대가야. 그녀는 울부짖었다. 너는 악마야. 맞다. 나는 악마가 되었다. 하지만 그 악마는 그들이 만든 거였다. 나는 직장에서 성공했다. 프리랜서로서 큰 프로젝트를 따냈다. 돈이 들어오자 삶이 밝아졌다. 친구들을 만났다. 얘야, 너 최근에 달라졌어. 강해졌네. 그들은 말했다. 나는 웃었다. 고마워.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웠다. 가족의 빈자리가 컸다. 수진이와 데이트를 했다. 한강에서 산책하며 오빠의 아픔 느껴져. 그녀가 말했다. 나는 털어놓았다. 공항 이야기. 그녀는 안아주었다. 그건 내 탓 아니야.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복수의 여파가 왔다. 지은이가 다시 연락했다. 도와줘. 민준이가 도망쳤어. 그는 스트레스에 다시 약에 손댔다. 나는 경찰에 알렸다. 잡혔다. 그 순간. 나는 이제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내 삶은 내 거였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서울거리. 나는 혼자 산책했다.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자유 속에 슬픔이 스며들었다.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빠오 그의 마지막 말. 나는 왜 그를 구하지 않았을까? 복수가 나를 구했지만 동시에 파괴했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나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홀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삶의 의미는 뭘까? 가족을 잃고 얻은 건 자유. 하지만 그 자유는 무거웠다. 수진이가 연락했다. 오빠, 잘 지내? 우리는 다시 만났다. 이번엔 진심이었다. 나랑 사귈래?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시작.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민준이가 소년원에서 편지를 또 보냈다. 아빠, 나 변화할게. 제발 봐줘. 나는 답장을 썼다. 시간이 필요해. 지은이는 감옥 비슷한 곳에 있었다. 집행유예지만 그녀의 삶은 끝장. 직장 잃고 친구들 떠났다.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정지. 나는 그걸 보며 안도했다. 복수의 완성. 하지만 내 안에는 공허. 심리 상담에서 배웠다.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 고통 후 성장. 나는 그 길을 걸었다. 책을 쓰기 시작했다. 익명으로. 버림받은 아버지의 복수. 온라인에 올렸다. 수많은 공감. 나도 비슷해요. 댓글들. 나는 그걸 보며 울었다. 나 혼자가 아니었다. 가을잎이 떨어지는 날, 민준이가 나왔다. 보호관찰 중 그는 내 집 앞에 서 있었다. 아빠 야위고 눈이 퉁퉁 부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부리는 마주 앉았다. 침묵. 미안해. 엄마가 나를 세뇌했어. 그는 말했다. 나는 물었다. 왜 공항에서? 그는 울었다. 엄마가 자빠는 우리 짐이라고. 나 바보였어. 그 고백이 내 눈물을 터뜨렸다. 우리는 포옹했다.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지은이는? 그녀가 연락했다. 민준이를 돌려줘. 나는 말했다. 아니. 너는 이제 끝. 그녀는 절규했다. 너 때문에 다 잃었어. 맞다. 하지만 그 이름은 그녀의 선택.
나는 민준이를 받아들였다. 상처 입은 새끼 사슴처럼. 우리는 함께 상담을 받았다. 용서가 치유야, 상담사가 말했다. 나는 노력했다. 민준이도.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 우리는 함께 산책했다. 아빠, 사랑해. 그의 말, 이번엔 진심. 하지만 내 마음속에 상처 자국이 남았다. 복수는 승리했지만 가격이 컸다. 새해가 밝았다. 나는 수진이와 결혼을 논의했다. 민준이도 받아줄게. 그녀가 말했다. 가족이 다시 생겼다. 하지만 지은이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녀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우울증. 내 복수 때문에 그녀의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방문했다. 병실에서 그녀는 나를 보며 웃었다. 미소가 아니라 비웃음. 이겼네. 하지만 너도 잃었어. 그녀의 말 맞다. 나는 가족을 잃었다가 다시 만들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영혼이 찢겼다. 민준이는 학교에 복학했다. 성적을 올리려 애썼다. 아빠, 대학 갈게. 내 자랑스러운 아들 되게. 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밤에 그는 악몽을 꿨다. 공항. 엄마, 나는 안아주었다. 트라우마는 우리 둘 다 원하는 책을 출간했다.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물었다. 복수는 정의인가요? 나는 대답했다. 아니. 그냥 생존이야. 그 말이 화제. 사람들이 나를 영웅으로 봤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그냥 상처받은 남자. 수진이와의 삶은 평화로웠다. 함께 요리하고 여행. 제주도에서 다시. 이번엔 셋, 민준이 포함. 바다 앞에서 사진 찍었다. 행복한 얼굴. 하지만 내 미소 속에 슬픔. 지은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가 퇴원했다. 연락 왔다. 봐줄래? 나는 거절했다. 민준이는 내 거야. 그녀는 포기했다. 홀로 사는 삶 후회 속에. 나는 그걸 알았다. 그녀의 일기를 다시 봤다. 그날 공항에서 내 인생이 끝났어. 읽으며 눈물. 복수는 그녀를 파괴했지만 나도. 봄꽃이 피었다. 우리는 피크닉. 민준이가 웃었다. 아빠, 고마워. 그 말에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공항의 그 목소리가 들렸다. 집에 가는 길 조심해. 그것은 영원한 상처. 여름 휴가. 우리는 부산으로 갔다. 바다. 해변. 민준이는 수영을 가르쳐달라 했다. 아빠처럼 강해지고 싶어. 나는 웃었다. 강해졌다. 복수로. 하지만 이제는 보호로. 수진이는 임신했다. 아기 올 거야.의 기쁨. 새로운 생명. 하지만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은이가 민준이를 찾았다. 학교 앞에서. 엄마야. 왜? 민준이가 울며 전화. 나는 달려갔다. 그녀는 헐거운 옷차림으로 서 있었다.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데려가. 민준이는 나를 봤다. 아빠, 나는 그녀를 밀쳤다. 아니, 말로. 가, 이제 내 삶 살아. 그녀는 주저앉아 울었다. 너 때문에. 다 경찰이 왔다. 스토커 혐의. 그녀는 다시 병원. 그 사건 후 민준이는 더 의지했다. 아빠 없으면 안 돼. 우리는 가족 상담.
용서의 과정 배웠다. 나는 지은이를 용서하려 애썼다. 편지 썼다. 내가 날 버렸지만 나는 자유로워졌어. 이 보내지 않았다. 그냥 쓰고 지웠다. 가을 수학. 내 책 2번째. 용서의 길. 이번엔 치유. 인터뷰 많아졌다. 어떻게 극복했나요? 시간과 사랑으로 진심.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민준이와 수진이 행복. 하지만 문 두드림. 지은이 눈 덮인 얼굴. 마지막으로 봐줘. 나는 열었다. 그녀는 야위었다. 미안해. 공항에서. 내가 미쳤어. 민준이를 이용했어. 고백. 민준이가 나왔다. 엄마 오퐁. 눈물. 나는 지켜봤다. 이제 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자유로워. 그녀의 말, 아이러니. 우리는 모두 자유로웠다. 하지만 상처는. 새 봄, 아기 태어났다. 딸, 이름 지은. 아이러니. 민준이는 삼촌 역할. 동생 지켜줄게. 웃음. 삶이 순환. 지은이는 멀리서 지냈다. 소식 들었다. 새 남자 만남. 하지만 실패. 홀로. 그녀의 선택. 나는 성공했다. 강연자. 트라우마 극복 주제. 청중 감동. 하지만 무대 뒤. 외로움. 수진이가 안아주었다. 오빠, 내가 영웅이야. 아니. 그냥 살아남은 자. 민준이 대학 입학. 아빠 덕분. 그의 말. 나는 울었다. 공항 이후 첫 눈물. 기쁨. 여름 휴가. 가족 여행. 서울 근교. 산책. 웃음소리. 하지만 밤. 악몽. 다시 공항. 조심해. 깨어나. 수진이 안음. 괜찮아. 그녀의 따뜻함. 가을 낙엽. 책 3번째. 가족의 재건. 베스트. 인터뷰. 복수는 끝나고 사랑이 시작됐어요. 진심. 겨울눈. 우리는 눈사람. 민준이와 딸. 가족. 지은이 연락. 축하해. 새 가족. 짧은 메시지. 나는 답. 너도 행복해. 용서. 완성. 시간이 흘러 2년. 딸이 걷는다. 아빠, 그 말에 모든 게 용서됨. 민준이 졸업. 직장. 아빠처럼 살게. 지은이는 멀리서 지냄. 소식. 새 삶. 결혼. 하지만 우리와 단절. 선택. 나는 강연 중. 버림받음은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박수. 무대 내려. 가족 안음. 공항 기억. 힘이. 하지만 가끔. 그 말. 이 집에 가는 길 조심해. 이제는 웃음. 그게 나를 만들었으니까. 삶은 복수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났다. 하지만 진짜 질문. 용서한 게 맞았을까? 아니면 그냥 잊으려 한 걸까? 그 대답은 영원히 내 가슴 속에.